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D-8 박근혜 2번 99일째 절대 고독의 침묵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22일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신 것이 11월 22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3일절 99일째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것을 사실은 거의 밖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 채널은 유영하 변호사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말하지 않은 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동안 장기 입원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위중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이 위중하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걸 보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독하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기준과 자존심에 맞지 않으면 절대 굴복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게와 다르면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이 그냥 혼자 참아내는 지독하게 독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이른바 40년 정치부 기자를 해온 윤창중의 객관적인 인물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지독하게 독한 인물이구나. 또 하나는 그 99일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작년 12월 24일 사면된다는 그 조치, 사면 조치가 내려졌을 때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한 이야기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나 서울구치소나 비교해 볼 때 정말 혼자 지금 지내고 있을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외부에서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지금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런데 무려 4년 9개월, 그 앞에 탄핵 과정 3개월, 무려 5년 2개월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냐. 얼마나 많았겠냐, 이게.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지금 대구 달성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뭐 보수의 성지다 그러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야, 정말 인간적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구나.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인내력을 갖고 있구나. 절대 부안해동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억울한 시해를 당하시고서 무려 1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일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죠. 그러다가 1998년 대구 달성 그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회장이 그 의원직을 IMF 때문에 포기하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아버지가 만든 건설한 대한민국이 IMF 사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네? 정말 딱 떨어진 명분을 갖고서 정계에 입문했죠. 자,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해봐요. 박 대통령이 지금 단 한마디도 언급,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판단, 정치적 사고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의 팩트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냐. 얼마나 억울한 게 많습니까? 한마디로 생사람 잡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른바 법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대사의 주인공 한 명을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 이건 단순히 인내력 차원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느냐 하는, 어찌됐든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언행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여기에 대단히 감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냐. 근데 이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책을 보면은
정말 박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뼈를 때리죠. 뼈를 때리는 억울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맹목적으로 절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삼김씨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정치 규제를 당해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하던 시절, 그분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몸부림을 쳤는가 저는 생생히 목격한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쳤죠. 억울하다. 전두환한테 당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 파고들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몸부림을 쳤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가 없는, 네? 무섭다는 게 한마디로 무섭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나는 탄핵을 당한 사람. 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그것은 침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하는 그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 아직 박 대통령 자신이 생각할 때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섣불리 나설 경우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냄비 같은 그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여론이라는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과연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지금 주변의 환경,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아주 민감한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말을 했을 경우,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경우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여론의 바다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력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4년 9개월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을 99일째, 무려 99일째 이어가고 있는 거다. 이게 만약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 같았으면 그 안에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을 것이다. 별별 소리를. 두 번째는 뭐냐? 침묵을 깰 경우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치에 다시 발을 담그는 그 결과가 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4년 9개월 감옥살이를 시작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어느 날 감옥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나는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이다. 재기하고야 말겠다고는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독구가와 이에야스의 대망을 감옥 속으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탐독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준비가 덜 돼 있다.
그 준비가 덜 된 게 뭐냐면 그건 건강이다. 건강. 아직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왜 침묵하느냐?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모순, 자가 당착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자살이라도 하고 분신 자살이라도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라면서 윤석열 파리로 돌아서고 있는 그들의 사유체계, 인생관, 삶의 역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야. 네. 이거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이런 인생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TV는 아마 절대적으로 안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심상정과 윤석열 간의 TV 토론 그 대목만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윤석열이가 검사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네? 검사는 공소장으로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윤석열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답을,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준비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어제 그제 윤석열이가 그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협상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그 밀실 과정을 그 폭로하는 걸 보세요. 네. 안철수로 하여금 백기투항 이외에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는 게 똑같습니다. 나는 직무로서 나의 책무와 검사로서 나의 책무와 직무를 다했다. 그러니 박근혜 당신이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윤석열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재임 중에 5.18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1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5.18 때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개헌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 네? 노무현이가 자살했을 때에 나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고 공개적으로 나는 노무현의 아바타라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다 하는 그 윤석열을 박근혜가 과연 지지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국회의원 시절에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입니다. 그 15년이라는 게. 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 그들과 맞선 싸운 그 대상을 존경한다는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침묵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른바 탄핵 배신자 부역자들의 속을 친박계가 기생하고 있는 바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묵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인호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인호 교수가 펜앤마이크의 특별기고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호소한 그 칼럼을 여러분께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펜앤마이크에 들어가 가지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선택에서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놓은 칼럼을 보고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인호의 정체였구나. 이게. 이인호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KBS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호 교수를 비판한 사람들은 보수 우파 중에서도 이인호 교수가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저건 정말 가증스러운 위선이다라고 수많은 보수 우파들이 이인호 교수를 비판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변명하고 항변을 했어요. 이인호 교수가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했다고 생각한다면 KBS 앞에서 그야말로 시위를 하던가 그야말로 이사장입니다. KBS 이사장. KBS의 전권을 쥐고 있는 최고 수장으로서 이인호 교수는 어떤 것도 하지 않다가 KBS 경영진이 바뀌면서 KBS가 완전히
좌파들의 손에 들어가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자 KBS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KBS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펜앤마이크에 이인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노골적인 야욕 앞에서 진정한 독립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이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들은 누구를 왜 찍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 전원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 전원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훌륭한 후보가 있어 투표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지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구나. 대한민국의 두 번째 지식인 지성이라고 한다면 서운해할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꼭 드는 훌륭한 후보가 있어 투표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지극히 드물다는 거야. 최선의 정치적 선택이란 결국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더 타임스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최악 중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대통령 선거다. 구역질이 나는 선거다라고 통탄하고 개탄하고 있는데 이인호 교수는 그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윤석열을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분명해야 하며 그 기준이 무엇이고 정치 사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정치가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한다. 자, 윤석열을 찍지 않은 거 이건 절대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나는 이인호 교수한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인호 교수 혼자 조용히 가서 혼자 조용히 투표일에 가서 뭐 사전 투표고 뭐든 간에 자기 혼자 찍으면 되는 거야. 도대체 이인호 교수가 지금 윤석열과 이 윤석열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양심적 애국적인 보수를 이렇게까지 매도할 권한과 자유를 과연 누가 줬냐는 거야, 누가. 네?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까? 중국과 북한의 노골적인 야욕 앞에서 진정한 독립국가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원죄를 놓고 이런 원죄를 불구하고 과연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윤석열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의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윤석열을 과연 우리가 찍어야 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고민과 본질적인 사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인호 교수는 뭐냐? 한마디로 그건 매국이라는 거야. 에? 국가가 발전하기도 하고 추락한다는 거야. 윤석열을 찍지 않고 이재명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 발전과 발전을 가로막고 추락을 방치하는 거라는 거야. 같은 보수로서 왜 대한민국 보수가 윤석열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거기에 대해서 온화하고 관용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고민이나 그런 공감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어디에도. 이런 전체주의적인 방식이, 사고가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야. 나는 오늘부로 이인호 교수를 내가 존경하는 교수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야.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야, 정말. 자, 보세요. 모든 후보, 특히 양대 정당의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처럼 높은 선거가 없었다고 개탄하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식의 비현실적인, 와!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이 비현실적인 오만이라는 거지. 와! 자세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이 다 똑같다는 논평자들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선동적 언론 조작에 놀아나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는 이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을 놓고 고민하는, 이재명을 놓고 고민한 사람은 이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오만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오만의 극치가 아니겠어요? 응?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의 포로가 되었거나 옛날 고무신 한 켤레에 표를 팔았던 수준의 정치의식밖에는 갖지 못한, 이야! 그러면 윤석열을 안 찍고 이재명을 찍으면 옛날 고무신의 양심을 팔았던 그 저질 인간과 똑같다? 이런 오만이 어딨냐 이거야. 아, 정말 놀라운 일이구만. 인간으로서는 순박하나,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는 무책임한 유권자들의 환각일 뿐이다. 선거전을 웅변대회나 오스카상 후보 선발 과정쯤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와! 어느 누가 선거를 연설 웅변대회나 오스카상 선발대회로 누가 봤다고? 어느 국민이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윤석열이가 정통 보수 우파의 적자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데 이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민만 정당하고 타당하다. 자기가 고민하는 것만.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몰라. 너희들은 국가를 몰라. 그 얼마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고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을 놓고 볼 때, 한 사람은 평생 범법자를 잡아내 법치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이가 평생 범법자를 잡아내 법치를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검사란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을 구형한 검사 윤석열의 행동이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인호 교수는 지금까지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왔죠? 다른 한 사람은 정치범이 아닌 전과 3범이다. 한쪽은 검찰 권력의 독립성과 권위를 과신한 나머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 집사격인 사람과 법적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해괴한 비법적 논리를 받아들여 탄핵에 더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만들어 애국보수 세력의 원성을 샀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걸칩니다. 다른 쪽은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3건 말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렵사리 뒤집혔고 관련 대법관을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윤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를 안긴 공로에서인지 문재인 정권에서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되었지만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그 정권이 범죄 혐의가 짙은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자 검찰총장직을 걸고 저항한 뚝심의 인물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자고. 여기까지는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법치와 양심을 지키려는 그의 우직한 용기에 감동한 국민이 법치와 양심을 지키려 한 우직한 용기에 그럼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윤석열이가 영장 청구를 재청구했을 때에 박 대통령이 피를 토하면서 이건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법치와 양심을 지키려는 그의 우직한 용기에 감동한 국민이 그를 야권의 대권 주자로 불러낸 것이지 본래부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었다. 국민이 불러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되자마자 부인 김건희와 함께 무속인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봤던 내용을 몰라? 그때 김건희가 저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정치 야심과 윤석열에 대해서 알고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떠신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치 공학면에 문외한이고 눈치도 언변도 없이 거칠고 미혹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조적으로 날렵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 권력 추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거대 변호인단 도움을 받아 법망을 피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나는 이건 동의해요.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강권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인호 교수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여지는 크지 않다. 식견이 그리 넓지 않고 우직한 법의 칼날을 과하게 사용할 염려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네? 애국적인 검사 출신을 애국적인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조선이 일제 병탄됐을 때에
친일을 했던 준원 이강수, 네? 최남선의 변절을 저는 떠올렸어요. 이인호 교수의 입에서 애국적인 검사란 말이 나오는구나. 준원 이강수의 변절, 친일, 육당 최남선의 변절과 친일을 떠올렸어요. 이인호 교수 입에서 윤석열 지지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 애국적인 검사 출신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애국적인 검사 출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말 바꾸기와 궤변이 몸에 배었고 법망을 피해가는데 귀재인 전과자, 행정가 출신을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과 심장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공적 인생으로 바라보게 될 본보기로 세계 앞에 내세울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여러분 김윤덕 주말 뉴스 부장이 쓴 게 있어요. 자, 조선일보는 어떤 신문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언론이었잖아요. 이 김윤덕 주말 뉴스 부장이 낙검수 주진우와 배우 김의성이라는 자가 만든 나의 촛불이란 그 영화를 보고 칼럼을 썼어요. 네? 자기는 박근혜 지지자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이른바 촛불의 뜨거운 함성이 내게는 사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회상한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조형물부터 거부겠다. 섹스 비디오 등 온갖 유언비어의 제물이 된 여성 대통령은 탐욕으로 뒤뚱대는 암탉, 머리에 뱀이 똬리를 튼 마녀로 그려졌고, 포승에 묶인 기업인들은 인민재판에 끌려 나온 죄수의 형상으로 군중의 발에 채웠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며 분노했지만 일견 즐거워 보였다.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집회에선 연예인들 공연이 펼쳐졌고, 박원순의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지하철 운행 횟수와 화장실을 늘렸다. 최루가스 자욱한 광장에서 백골단에게 쫓기며 독재 타도를 외쳤던 80년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도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기무사 검토 문건은 결국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촛불 여론을 배경 삼아가지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이인호 교수한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김윤덕 조선일보 부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의 대의를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